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1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다루지는 않는데 메타 앞에 나스닥 100에서 테슬라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 다음으로 메타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넷플릭스가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이번 주에 QQQ 홀딩에서 밀리면서 팔란티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존 다음에 테슬라, 메타, 팔란티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테슬라 다음에 알파벳 클래스 A, 알파벳 클래스 C 이렇게 있어서 알파벳은 클래스 A, C 합쳐서 7%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번째로 와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스닥 엔비디아 먼저 보시죠. 엔비디아 차트고요.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훅 빠지면서 됐다가 월화 작은 움직임을 보였고 수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목요일 날 도지, 그리고 금요일에 여러 가지로 엔비디아가 장을 이끌었죠. 엔비디아가 장을 이끈 기본적인 이유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의 애널리스트들의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가 업데이트 되면서 아직 이렇게 이 고점 기준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놓을 종목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 순수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더 빠지지, 이렇게 더 밀리지 않고 이 정도면은 그냥 적당하지 않나. 여기서 400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00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레벨이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를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투자자는 양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나오는 평가가 충분히 그 기업의 가치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기업을 숨겨서, 이것저것 숨겨서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향후 실적이 좋건 안 좋건 거기에 대한 포텐셜이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지금 실적이 좋아도 포텐셜이 없다 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기업의 평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는 숨기고 그것 때문에 자산이 손해를 보는 게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러한 시각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AI에 관련돼서 안 좋은 부정적인 뉴스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악플이 달리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엔비디아가 좀 많이 부진을 했죠. 하지만 170.89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173.13, 그 다음에 12월 25일에 170.89도 일시적으로 무너졌지만 바로 회복을 했죠. 그러면은 적어도 170.89, 173.13은 확실한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 수요일에 둘 다 뚫렸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그 다음날 도지 만들면서 113.13도 캐치업을 했고, 그래서 170.89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과연 깨질 수 있을까? 아직 깨진 거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걸쳐 있으면 깨진 게 아닙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일로 가야 깨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브레이킹은 했지만 컨펌이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걸쳐 있고, 이게 여기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177.29까지 걸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다시 밀려서 내려와서 이 레벨을 다시 끊고 내려온다면 뭐 다시 원래대로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강하게 반등을 했으면 적어도 170.89를 지지선으로 핑크색 레인지의 하한선으로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빨간색 레벨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이 파란색까지는 그래도 일단 레인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올라가서 랠리를 조금 더 한다고 해도 188 이상은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일단 상승했다가 고점 찍고 내려와서 다음에 다시 올라간 레벨이 여기고, 이 레벨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가 모멘텀이 꺾여서 레인지 무브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옆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8 이상 가기는 어렵고, 솔직히 저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은근히 강해서 뭐 이쪽으로 온다고 해도 다시 밀려서 내려오고, 이게 컨펌이 돼도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애플이네요. 애플은 별로 안 좋았죠. 네, 뭐 매크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레인지에서 그래도 버티는가 보다라고 하고, 금요일에 밑으로 내려왔는데도 277.32가 지켜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월요일에 바로 확 밀려 내려오면서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266.93, 이거 나중에 그린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있었던 레벨 그려놨던 거에 거기에 딱 찍고 올라갔습니다. 딱 찍고 바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금요일 날 다른 그 AI 관련 주식들은 같이 축 치고 올라갔는데, 애플은 AI 관련 주식도 아니고 칩 관련 주식도 아니죠. 금요일에 랠리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주거나 뭐 이 정도 그려주는 게 낫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걸치면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느낌이 강한 상황이죠. 여기서 이렇게 얘를 무시한 이유는 얘가 이게 너무 길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올라오면 여기까지 간다고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는 것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월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저항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려놓는 게 의미가 있는데, 굳이 하나를 그리자면 아래 것 쪽을 선택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밀려서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리고 그 하한선은 뭐 이쯤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얘가 지지선이긴 한데, 굳이 이제 얘로 하는 것보다는 얘로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실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는데, 저는 얘를 선호합니다. 뭐 여기에서도 저항받은 게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이 위쪽에서 이걸로 지지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뭐 100% 이거다라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 밑에까지 닿지 않았으면 얘로 수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강한 지지선이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밑에 눌러주고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은 좀 더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서
반등의 여지가 약간 남은 거는 이렇게 쭉 치고 내려와서 바로 반등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정확히 지지받고, 얘도 지금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서 정확히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이것도 이 밑에서 미리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얘도 길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사실은 상승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반등하는 신호긴 한데, 이미 이렇게 이렇게 그 긴 테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을 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쵸? 여기에서도 밀려 내려왔다가 그 다음 게 그 전에 거 이 전 레벨을 뚫지 못했죠. 이 레벨을 뚫지 못했죠, 얘도. 그래서 월요일 날 어디까지 가는지를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 부분은 화요일에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애플은 월요일까지 일단 두고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그닥 임프레시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올랐죠. 월요일에 빠졌지만 화요일에 갭 하락해서도 다시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갔고, 금요일에는 조금 빠져서 인사이드바 만든 상황인데, 뭐 이게 이 피크 레벨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레인지를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얘를 굳이 수정해 줄 필요는 없고요.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고 뭐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여기 내려올 때, 여기가 지지선이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지, 굳이 이 움직임에서 이 레인지, 지지난주 했었던 이 레인지를 하한선을 굳이 수정할 필요는 느끼지 못합니다. 다운 트렌드가 그나마 옆으로 갔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운 트렌드가 레인지 무브로 전환해서 그 레인지 무브가 지켜지고 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여기 닿으면 다시 밀려 내려오고 이렇게 가는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크리스마스 때문에 4일 트레이딩 데이가 있을 텐데, 그 4일 트레이딩 데이도 뭐 휴가 어쩌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 초에 잠깐 정도가 의미 있는 마켓 무브라고 생각을 하고, 29, 30, 31일도 3일 동안 그 볼륨은 많이 빠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해가 될 때까지는 이 정도 레벨이 그냥 유지되면서 여기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레인지 무브예요.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알파벳 클래스 A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핑크색 레인지를 지켰죠. 그래서 요 레인지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월요일에는 여기서 뻗치는 것 같더니 결국 화요일에 재발락하면서 핑크색 라인 바깥으로 밀려면서 시작을 했다가 그래도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나 싶었는데,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상승 트렌드 라인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고 밀려서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도 핑크색 그 한계선은 지켰는데 결국은 수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갔습니다. 훅 빠져서 내려오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오래된 트렌드 라인,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긴 하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게. 그리고 나서 조지, 금요일 날 다시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 여기에서는 일단 목요일에 이 레인지의 하한선이 돌파가 된 거였지만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보셨던 애플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이 안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이 안쪽으로 이 위에까지 올라가지만 이 트렌드 라인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상승 전환했다라기보다는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근처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고, 여기에다 새로 이런 정도의 레벨을 그려주고,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은 조금 그 전고점보다는 좀 낮은 레벨에서, 아니면 뭐 여기거나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벨까지. 그래서 313.89를 일단 넘어서야 되고, 그게 넘어선다고 해도 321.31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급한 상승을 보일 거라는 기대는 좀 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에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가 계속 계속 될 거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 뭐 그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아래쪽은 이 트렌드 라인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지켜지고 306.42 쪽 안쪽에서 계속 장이 벌어진다면 313.89냐 321.31이냐 얘가 어떻게 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센스에서는 아직 알파벳은 여기에서 이 패러렐 채널은 깨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레벨에서 이 트렌드 라인, 얘를 뭐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이 트렌드 라인에 의한 트렌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이 전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새로 패러렐 채널을 굳이 하나 그려보자면, 참고로 그러면은 여기서 거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새로 뭘 그리려면 이제 여기에 트렌드 라인 하나 새로 그려야 되겠죠. 여기서 얘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거나 하는, 얘는 파란색으로. 그래서 얘를 이걸로 패러렐 채널을 이걸 기준으로 뭐 이렇게 잘못됐네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뭐 이 정도 레벨, 얘는 아웃라이어를 보고, 아니면 이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굳이 만들려면 이런 정도의 트렌드가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뭐 내려오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직 그려줄 필요가 없고, 그 트렌드가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아직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이 핑크가 깨졌다고 해서, 아직 깨진 것도 아니죠. 걸쳐 있으니까. 깨졌다고 해서 모멘텀이 꺾였다거나 뭐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알파벳의 모멘텀은 아직은 살아있는 걸로 보는 게 맞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이네요. 이해인가요? 네, 브로드컴은 지난주에 그 실적 때문에 확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었는데, 이 레벨마저도 찍고 이 그룹에서의 저점인 324.61도 깨는 것인지 관심의 초점이 여기에 몰렸는데, 살짝 밀리는 것 같더니 다시 회복을 했죠. 그리고 갭 상승을 했지만 다시 밀렸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엔비디아 오를 때 같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죠. 아직 수요일에 하락 그 레인지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
요거만 보면 지금 브로드컴은 굉장히 위기다. 하지만 일단은 잘 버텼다. 여기에서 버텼다. 그래서 얘가 다시 밀려서 내려올 확률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얘가 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밀린다면 뭐 그 다음은 이런 지지선 상관없이 더 훅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분위기상 브로드컴이 그렇게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데 다시 올라갈 때 이 레인지, 이 영역 356.34 아래 324.61 이 사이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딱히 치고 올라가거나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다시 계속 상승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 이때쯤에, 언제죠? 11월 말에, 브로드컴 막 날아갈 때 엔비디아는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코릴레이션 관계는 쉽게 깨지기 어렵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따로 놀고 브로드컴 따로 노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드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인가요? 아마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어서 리테일도 있고, AWS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긴 한데, 브로드컴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병행하는 데고, 물론 리테일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마존도 약간 복합적인 거라서, 안전하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또, 막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운 트렌드 라인 이거 보시면, 다운 트렌드 라인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지난주에. 금요일날 여기서 또 지지받고, 하지만, 월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서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됐고, 화요일에는 심지어 얘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223.30에서 더블 저항 받으면서 도지 만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더블 저항 만나면 밀려 내려가야 되는데, 도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수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255.11에서 저항을 받고 오히려 더 밀려 내려가서 다시 다운 트렌드 라인 아래쪽으로 떨어졌는데 목요일에 갭 상승 크게 하면서 올랐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금요일에도 도지 만들었긴 했지만 음봉을 양봉으로 반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월, 화, 수 떨어졌지만 화수 캐첩하면서 월요일 시가를 일시적이라도 두 번인 이틀 연속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 하락 모멘텀을 반전을 시킨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충분하진 않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상한선 하한선이 있었던 이 부분을 잘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하락 다시 반등 다시 하락했지만 그 전 저점까지 닿지 않고 중간쯤에서 다시 반등을 이뤘고 그것이 지금 계속 연결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 레인지 무브 시작할 처음에는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다음에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건 업 트렌드 라인이건 새로 그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레인지 무브에서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니까 그려줬고 그게 목요일에는 저항 받았지만 금요일에는 지지선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다운 트렌드는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지도 일시적으로 깨졌지만 다시 회복한 상태라서 하한선은 얘를 놓고 보고 상한선이 233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강한 저항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멀리서 왔네요.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 정도 레벨, 굳이 걔를 핑크색을 할 필요 없이 뭐 이 정도 레벨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상황 봐서 다시 지울 수도 있어요. 2, 3, 3을 그냥 넣고 봐도 되니까. 하지만 지금 그렇게 아마존의 움직임이 막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레벨들의 룬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232.42가 과연 뚫리고 233에 닿을지 233에 닿은 다음에 또 뚫릴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핑크색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고 그 방향과 강도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은 움직임을 당분간 보이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메타 이거는 뭐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간 건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무슨 그 블록 트레이딩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에 다시 이 레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618, 그 피보나치 이투에스먼트 618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618에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 전환,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먼데이, 튜스데이까지 올라간대. 화요일까지 갔을 때 662.67에서 정확히 저항 받았고, 그래서 다시 밀려 내려왔고, 다시 트라이를 해서 662.67을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래서 662.67의 저항을 받았긴 했지만 피보나치 트레이스먼트 61.8%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뭐 거의 80% 이상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고점은 거의 90% 이상까지도 닿았지만 하락을 한 상황이다. 메타도 이 새로 만들어진 그룹 안에서, 그리고 얘도 새로운 그룹이죠. 새로운 그룹 안에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1.8 내지는 638.40에서 요거죠, 요거. 요 핑크 라인으로 바꿔주고 얘와 이 고점 얘죠, 얘. 이렇게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이 상한선이 이곳이고 여기가 하한선이 여기서 이렇게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676.10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CPI가 있었죠. CPI가 근데 좀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오는 바람에 시장에서 리액션을 준비를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시장도 그 CPI가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제 페이스북 보시면 그 댓글에 적어놨습니다만 각 어떤 분야가 어떻게 됐는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설명이 안 된 상황에서 뭐 밑에 글로만 뭐 푸드가 어쩌고 뭐 왜 그렇게 떨어지게 나왔는지에 대한데 그 설명마저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익스펙테이션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나오니까 보통 그렇게 나오면 와 이렇게 됐어 인플레이션 이제 날라가네 기준금리 확실하게 1월 2월 인하하겠네 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증시가 날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요일 이때 계속해서 막 랠리를 펼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되게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움직임이라는 거는 시장이 CPI 넘버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뭐 FOMC에서 위원들이 그 이후에 뭐 한 몇 분 코멘트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못 믿겠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좀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CPI가 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FOMC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금 그 예측이 가능한데, 일단 FOMC 위원들 자체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분위기고,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조금 높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뭐 노동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논팜이 나왔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큰 차이 없이 나오면서, 뭐 논팜 자체는 그 세게 나왔는데 뭐 어닝플로이먼트 레이트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이게 또 마구 그 속도를 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는 입장에서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FOMC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예측을 하겠어요. FOMC 위원들이 나와서 데이터 좀 더 봐야 된다, 기다려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FOMC 위원들도 모르고 있다. 팩트. 페드 와치에서도 1월은 인하가 어려울 것 같다. 2월은 반반, 뭐 이 정도 느낌. 3월은 확실히 내릴 것 같은데, 페드 와치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 거는 시장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건데, 뭐 그게 실제가 될지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측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주가들도, 지수 선물들도 현재의 예측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27일 4일밖에 안 일어나겠고, 그 실제로 한 3일 정도밖에 장이 펼쳐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선물 그리고 스톡 차트 분석 다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에 그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특히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